109쪽에 32번을 보겠습니다. 32번. 공간정보법령상 토지이동, 이거 했던 거 아닌가? 했던 거죠, 금방? 안 했어요? 네,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이동 신청권이 박탈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특례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토지 이동 신청권이 박탈되었으니까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직접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는 없고 사업 시행자에게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1번 집은 맞는 집이 될 테고요. 2번. 농어촌 정비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 시행자에게만 신청권을 인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됩니다. 3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를 지목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토지 이동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이거 맞았나요? 그래서 이 대위 신청은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렇죠. 이 토지 이동 결정은 다 했던 거예요. 토지 이동 결정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고 했죠.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불만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가 있는데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번복시킬 수 없다고 했죠. 소송이라는 것은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불러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으면 결국은 구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때 행정소송은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처분만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토지 이동 결정을 번복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누구의 입장이라고 했죠? 헌법재판소의 입장.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번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입장이라고 했죠? 대법원의 입장.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켰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은 뭐였느냐면 토지 소유자가 지목을 바꿔달라고 군청에 신청을 한 겁니다. 지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전을 대로 바꿔달라고 지목 변경을 신청했는데 군청에서 거부를 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켰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헌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겼던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이때 헌법재판소가 이겼으니까 이것 좀 암기하셔야 되겠죠.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행정처분이고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번복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여기까지 꼭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이거 여러 번 한 거예요. 이때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원칙은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이죠. 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청도 원칙은 누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보호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우선적인 신청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 시험과 관련해서 대단히 잘 나온다고 했죠. 4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죠? 공공사업. 공공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가 대신 신청하죠?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때는
국가기관의 장,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해서 토지 등을 신청하게 되고요.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부지인 경우. 이때는 관리인이나 누가 신청하죠? 사업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를 대위해서. 그런데 이 관리인은 민법에서 공부하셨겠지만 구분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관리인이 존재합니다. 구분소유권자가 10명 미만일 때는 관리인이 없어요. 그때는 별도의 대표자가 선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죠. 근거는 민법 제404조를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 대위권을 근거로 해서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례 규정이죠. 특례 규정은 특별한 예외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예외 규정.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시행자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 결정 절차도 꼭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토지 이동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이용으로 자꾸 출제합니다. 이용과 이동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이용은 사용한다는 뜻이고 이동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하겠죠. 토지 이동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통해서 각종 정보가 수집이 되면 그 정보들을 토지 이동 조사부에 적게 됩니다. 다 했던 거예요.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적을 겁니다. 그럼 이 장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를 작성하는데 그 서류의 이름이 뭐였죠? 토지 이동 조서.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적 공부, 토지 이동 정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 그 정리 시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한 장의 결의서를 작성하는데 그 결의서의 이름이 뭐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기억나셔요? 그래서 이 토지 이동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토지 이동 조서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를 하는 겁니다. 첨부를 한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요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 절차를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지금까지 강조한 거 27번 강조했어요. 다 쉬고 있었습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이거 대위 신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제 3번을 보시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를 지목 변경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대의할 수 있다. 대의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구분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관리인이 있습니다. 10명 미만일 때는 관리인이 아니라 별도의 대표자가 선임이 돼야 돼요. 4번.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4번을 받아 그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없을 때는 적부심사 의결서에 따라서 정정을 할 수 없다면 적부심사는 아무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적부심사 의결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 이런 거 필요 없이 이 의결서를 가지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는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할 때 고려하는 것이지 의결서가 일단 나오면 그 의결서에 따라서 정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5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보증환자,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어떠한 법률 행위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죠. 4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3번은 대위 신청 4가지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34번을 보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령상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이거 다 하셨는데요.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거는 여기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따르는 지목 8개가 있다고 했죠. 8개 뭘까요? 철, 제, 전, 구, 유, 수, 하, 도.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용지, 학교용지, 도로. 그래서 여기에 이상한 지목 하나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묘지 또는 목장용지 이러한 용어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8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8개. 그러면 1번 지문은 맞겠죠. 2번 이것도 맞을 테고 3번도 맞을 테고 3번에 보시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그때는 관리인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직 세워지기 전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있죠. 그때는 사업시행자 아파트가 들어섰다면 관리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라면 사업시행자라는 뜻입니다. 5번에 보시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와 지상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상권자는 물권자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해서 이런 문구를 쓸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물권은 설정자와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물권에는 채무자와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연결되어 있는 건 채권자예요. 그래서 물권자는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이란 말 자체가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하는 거니까 물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라는 문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자는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말씀드렸죠. 관리인. 그래서 이거 문제가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데 3번과 5번은 3번의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5번은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5번을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을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뭐죠? 뭐예요 이게? 불부합 통지. 기억나셔요?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워낙 여러 번 한 거라서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는 공적인 정보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죠? 지적공부. 지적공부는 주된 정보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 부수적인 정보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 이 지적공부를 통해서 공시가 될 겁니다. 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누구죠? 지적소관청.
이 지적소관청은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이에요. 또 하나의 장부가 있죠. 또 하나의 장부는 뭐죠? 등기부.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가 등기되어 있을 테고 갑부에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기되어 있을 겁니다. 등기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누구죠? 등기소.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이거 정말 여러 번 한 건데 이 지적공부와 등기부는 동일한 토지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등록된 내용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은 있고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은 존재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니까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고친다고 했죠?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를 고쳐주는 겁니다. 이를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고쳐주는 거죠?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고치는 겁니다. 소유자 부분을 고치는 걸 뭐라 부르죠? 소유자 정리. 소유자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달라요. 이때 이 지적소관청이 토지 표시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뭐죠? 토지 이동에 의해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경우 있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 나타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죠. 즉 토지 이동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를 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니네도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되죠. 맞아요. 이를 뭐라 부릅니까? 변경 등기를 척탁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되면 등기소에 니네도 고쳐달라고 변경 등기를 지체 없이 척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달라졌다면 이 소유권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달라졌으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소는 지적소관청에게 니네도 고쳐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뭐라 부르냐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완료가 됐으니까 니네도 고쳐달라고 통지해 준다. 이를 등기완료 통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달라졌다면 통지를 해서 고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등기완료 통지. 이 두 개의 제도를 통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이때 이 소유자 부분이 주소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의 주소지가 달라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사항이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등기 명의인, 표시사항이죠. 따라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합니다. 인자가 빠졌네요. 이렇게 주소지가 달라질 때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이 등기소는 지적소관청에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완료되었음을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소지도 이제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서울에서 경기도로 정리해 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완료가 되었음을 통지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즉 주소지를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이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토지의 표시와 100의 1번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100의 11번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토지의 표시와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다르니까 이 토지와 이 토지는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죠.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유자를 정리하지 못하고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토지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부합. 토지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라고 통지해 주는데 이를 뭐라 부르죠? 불부합 통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누구죠? A가 1월 이내에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 봅니다.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는 어떻게 고치는 등기죠? 100의 11번지를 100의 1번지로 고치는 등기겠죠. 요거를 고치는 등기입니다.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뭐예요? 지적공부. 따라서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 봅니다. 그런데 1월 이내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등기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해서 요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요 등기가 됐으면 이제 토지의 표시가 일치가 됐죠. 일치가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소유권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완료를 통지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토지의 표시가 일치가 됐으니까 요거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오는 개념이 불부합 통지고 이것도 등기법에서 출제 1순위는 됩니다.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직권으로 변경 등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거 여러 번 했던 거예요. 불부합 통지. 하나 더. 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누가?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은. 이때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할 때 드는 비용은 어떻다고 했죠? 공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한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은 끊임없이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조사하고 확인해 보니까 일치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일치를 시켜야 된다고 했죠. 일치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기준이 뭐예요? 등기부죠. 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정리하면 되겠죠.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등기부는 등기소가 담당하는 거니까 지적소관청이 이거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고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일치시키는 신청을 하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부가 일치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 번 했던 거예요. 표정은 처음 보는 표정인데 아니에요. 여러 번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35번을 다시 보시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소유권 변경 사실의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를 책에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등기 완료 통지라고 얘기합니다. 등기 완료 통지. 정확하게는 소유권 변경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따라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와 일치하지 않을 때의 생명으로 옳은 것은 그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서로 다른 토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를 정리하지 못하고 토지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는 불부합 통지를 등기소에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1번을 보시면 지적공부를 등기완료 통지에 따라 정리하고 정리 못한다고 했죠. 2번 지적공부를 등기완료 통지 내역에 따라 정리할 수 없으며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관서에 통지해야 된다. 요거겠죠. 이게 바로 불부합 통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을 가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서에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이것 좀 보죠. 이것도 뭐 계속했던 건데 지적 정리는 두 가지가 있죠. 지적 정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죠? 토지 이동 정리. 이건 뭐죠? 토지 이동이 결정이 되면 토지 이동 부분을 고치는 것이죠. 토지 이동 정리.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소유자 정리.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졌을 때 소유자 부분을 고치는 거죠. 소유자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토지 이동 정리는 첫 번째, 이 토지 이동 정리를 하기 위해선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해야 되고 이를 서류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기억나셔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 합니다. 이걸 작성하는 이유는 이걸 작성하지 않고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정리가 이루어졌는지가 불분명해져요. 따라서 토지이동 정리 시점을 분명하게 밝혀놓기 위해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서류를 작성해 놓고 정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는 두 번째, 토지대장 따로, 임야대장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토지대장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임야대장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이렇게 동등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토지이동 정리할 때는 보통 토지이동 정리는 왜 하죠?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 결정을 했기 때문에 토지이동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토지이동 결정을 했죠? 원칙은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이동 결정을 했죠. 신청 중에서도 원칙은 뭐죠? 소유자 신청을 통해서 토지이동 결정을 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토지이동 정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을 결정을 해요. 결정이 됐으면 지적공부에 토지이동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 원인은 결국은 뭡니까? 소유자 신청을 통해서 지적정리, 토지이동 정리가 이루어졌죠. 그럼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토지이동 정리할 때는 소유자의 토지이동 신청서를, 소유자일 필요는 꼭 없어요. 토지이동 신청서를 첨부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경우 환지 절차가 진행이 될 때는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가 토지이동 신청을 가름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때는 토지이동 신청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신 뭐가 있죠?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서가 있죠. 환지 절차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서를 첨부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토지이동 정리와 관련해서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다 했던 거예요. 네, 표정은 처음 보시는 표정이겠지만, 네. 그런데 소유자 정리는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마찬가지로 시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소유자 정리는 기준이 뭐죠? 등기부. 따라서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소유자 정리는 등기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부가 없죠. 따라서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리할 수는 없다고 했죠.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번째, 불부합 통지. 금방 설명을 드렸죠. 불부합 통지. 여기에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테고요. 다섯 번째, 이건 지적 공부입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부분은 빈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등기부는 없고 지적 공부는 있지만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이 토지는
누구 소유일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요? 국유. 그렇죠.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소유로 보니까 국유 소유, 국가 소유 재산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때 이 국유 재산의 총괄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총괄청. 또는 이게 특수한 지역에 있는 토지라고 한다면 관리기관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관리기관을 관리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여기다가 국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지적소관청은 등록해야만 됩니까? 등록할 수 있습니까? 국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느 경우에 등록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진짜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만 국으로 등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적정리와 관련해서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여기서 다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죠.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이거 맞죠? 36번에 1번 맞죠? 맞죠? 1번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관련 자료에 따라서 정리한다. 맞겠죠? 2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 준공, 인가된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왜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관련 자료가 없고 소유자를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때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는 소유권을 증명한 자료 4가지 뭐가 있죠? 첫 번째,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 4가지 뭐가 있죠?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서.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협의한 협의서. 네 번째, 기타.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세에 등기완료 통지 및 등기전산 정보자료를 받은 경우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이를 정리할 수 없다. 맞겠죠? 4번.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소유자가 1월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불부합 통지에 따른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해야 된다. 맞겠죠?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법에서 종종 출제가 됩니다. 5번.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세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가족관계의 기록상 증명서에 따라서 정정해야 된다. 맞습니까? 이런 거 없었죠?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또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일치하는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고 일치하는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보고요. 3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상의 토지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신규 등록을 제외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관련 자료에 따라 정리하다. 맞겠죠? 2번.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세의장을 관리청이라고도 불러요.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언제 등록한다고요?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만 소유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지적공부의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는데 이 경우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세에 통지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불부합 통지. 4번. 지적소관청은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 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공짜다. 그렇죠. 5번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가 아니라 소유자 정리결의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쉬운 문제도 틀리는 분이 계셔요. 토지이동 정리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결의서. 유치원생도 맞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8번은 뭐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 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당연히 신규등록이죠. 왜요? 신규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변경등기 촉탁이란 말을 쓸 수가 없죠. 넘기겠습니다. 39번을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기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뭐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뭐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러면 여기에 요것이 달라졌다면 토지이동 정리를 통해서 요것이 달라졌다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촉탁해야 되겠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규정이 되니까. 그러면 요것이 달라졌다면 변경등기를 촉탁하느냐 문제가 되는데요. 경계와 좌표가 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제곱미터인데요. 이렇게 경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2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경계가 달라졌으니까 면적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면적이 달라지니까 변경등기 촉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이쪽으로 달라지면서 이것도 달라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2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경계가 달라졌다고 해서 면적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죠. 그럼 면적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변경등기 촉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와 좌표가 달라질 때는 면적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가 갖고 변경등기 촉탁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1번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등기관서에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틀린 게 있죠. 뭐죠? 네? 소유자. 소유자는 기준이 뭐예요? 등기부가 되겠죠. 등기부. 2번. 그래서 여기서 경계가 들어간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경계가 달라지면 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신규 등록을 제외한 합병, 토지 분할, 지목 변경은 등기 촉탁 대상이다. 맞습니까? 신규 등록은 제외가 되겠죠. 왜? 신규 등록 시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합병은 면적이 늘어나죠. 분할은 면적이 줄어들 테고 지번은 등기부에도 지번이 기록되어 있죠. 변경등기 촉탁할 겁니다. 3번 지적소관청은 등기관서의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할 때는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고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 이 대장 등본을 첨부하는 등기는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권리인 소유권,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두 번째, 표지부 등기 2개,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멸실. 요 4개의 등기는 대장 증명정보를 첨부합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대장 증명정보를 첨부하는 등기는 4가지예요.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멸실 등기. 이것도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니까 대장 증명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4번 지적소관청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 변경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봅니다.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니까 세금 같은 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공부에 등록을 말소할 경우에도 변경등기 촉탁 사유가 된다. 이건 일부 말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말소가
이루어지면 면적이 줄어들죠. 면적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변경등기 촉탁하게 될 겁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41번을 가겠습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맞겠죠. 2번.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 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새로 작성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미 작성된 지적 공부에 정리할 수 없다고 해서 정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공식 능력 혼란이 발생하니까. 따라서 새로 작성해야 됩니다. 3번.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변경 등기 촉탁은 지체 없이 하는 겁니다. 왜냐면 잘못된 내용이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는 건 짧을수록 좋죠. 따라서 변경 등기 촉탁은 지체 없이 하는 겁니다. 4번.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의 열람,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는 수수료는 무료다. 계속 나오고 있죠.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다면 통지할 수 없겠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뭐죠? 시도의 공보 맞습니까? 시군의 공보 또는 일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했죠. 네, 이것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군구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자꾸 주간신문으로 출제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시군구의 공보가 아니라 시도의 공보로 출제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꼭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2번을 가겠습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등록 전환, 분할, 합병에 따른 사유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 맞겠죠? 맞아요. 등록 전환, 면적이 달라지죠. 분할, 면적이 줄어들죠. 합병, 면적이 늘어나죠. 따라서 면적이 다 바뀌었으니까 등기소에 니네도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죠.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정리 통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정리가 이루어지면 소유자에게 통지할 텐데요. 토지이동 정리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데 소유자가 알고 있다면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에만 통지를 해야 될 겁니다.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어느 경우일까요? 소유자 신청을 통해서 토지이동 정리를 한다면 소유자 알고 있겠죠. 이때는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유자가 신청을 통해서 정리한 게 아니죠. 따라서 이건 소유자가 모르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이때는요.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 되겠죠. 특례비죠. 맞아요. 그럼 직권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정리가 됐다면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겠습니까? 통지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토지 이동 정리를 했을 때는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 기억나셔요? 그렇죠. 이때 통지하는 기간이 문제가 되는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등기 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정리 통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된다. 맞겠죠?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할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되며 소유자 변경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맞겠죠? 4번. 지적소관청은 등록 전환으로 인하여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등기관세에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정리를 통지해야 된다. 변경 등기가 필요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의 등기소에 변경 등기 촉탁하겠죠.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변경 등기 완료하겠죠. 그럼 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에게 보낼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가 보내온 변경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월 이내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하는 주체는 등기소입니까? 지적소관청입니까? 지적소관청이죠. 다시요.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변경 등기 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에게 보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가 보내온 변경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월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경 등기를 등기관세에 접수한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거가 장난친 거예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다시요. 등기소가 보내온 등기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0월 이내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 등기를 등기관세에 접수한 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문구가. 그 밑에 해설을 보시죠. 표정이 좀 이상한데. 해설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의 지적정리 등의 통지 시기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이라고 되어 있죠.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런데 지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 등기를 등기관세에 접수한 날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뜻이죠. 그래서 틀렸다고요. 5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 지적공부 정리 내용을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시군구에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다음에 4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를 할 때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언제 통지해야 된다고요?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적정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지한다고 했죠. 소유자 신청을 통해서 정리가 됐을 때는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적공부가 정리가 된 경우만 통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지방부여 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방부여 지역에 속하게 되어 새로 지번을 부여하여 지적공부를 등록합니다. 처음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소유자 신청이 아닐 테니까 이것은 통지해줘야 되겠죠. 2번.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말소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말소할 때.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니까 소유자 신청이 아니죠. 통지해줘야 될 겁니다. 3번을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지 이동으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 등록 규정이죠. 통지해줘야 되겠죠. 4번. 등기관세의 등기완료 통지서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사항을 정리할 때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건 토지 이동 정리 경우만 통지해줍니다. 소유자 정리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통지한다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경우만 통지해줍니다. 그래서 소유자 변경사항 통지해주지 않아요. 4번이 답이겠죠.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지적공부의 복구는 직권에 의해서 복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 통지해줘야 될 겁니다. 44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될 테고 45번을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해야 되는. 맞죠? 맞아요. 2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틀렸죠. 3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왜요? 직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관세에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변경 등기 촉탁은 지체 없이. 변경 등기 촉탁은 지체 없이. 5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합니까? 지적공부의 복구는 신청에 의해서 복구되는 게 아니죠. 직권으로 복구되는 거니까 통지해야 될 겁니다. 46번. 공간정보법령상 토지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 지역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번 변경,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지번 변경은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번 변경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통지해 줘야 되고요. 2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을 정정할 수 있겠죠. 3번.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맞겠죠?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4번.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세의장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언제 등록한다고요?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만 등록되어 있고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만 국으로 등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4번 맞을 테고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 정리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만 하시면 다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것만 하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